지역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는 곳 강원랜드. 최근에는 외화벌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삼걸 강원랜드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가 이뤄질 정도로 많은 사람이 야외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관광 산업도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관광과 편의시설을 하나로 모은 복합 리조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강원랜드에서도 관광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를 하면서도 지역 상생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강원랜드의 이삼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강원랜드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카지노만 떠올리는 경우가 네. 많더라고요. 예. 그동안의 이미지도 많이 좀 바꾸긴 했지만 예. 강원랜드가 구체적으로 어떤 복합시설 단지인지 좀 설명을 예. 좀 해주시죠. 첫 출발을 카지노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는 우리가 골프장, 그다음에 지금 한참 지금 진행 중인 스키장, 예. 그다음 워터파크, 오. 그다음에 호텔이 2개고 콘도가 3개, 예. 트레킹 코스 휴식하는 공간이 있고 국민들이 그냥 편하게 쉬러 오는 곳으로 예. 그런 곳으로 우리가 하는 복합 리조트를 추구하고 있고 실제로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설립하게 된 계기가 폐강 지역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네. 경제를 강원도의 폐강 지역들. 경제를 해성시키고 또 일자리를 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국내 유일하게 국내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다 보니까 예. 공기업이 된 겁니다. 공기업이지만 성격이 51%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주주로 있고 49%는 일반 국민들한테 공개된 상장 기업입니다. 주식 회사로서 이제 수입이 나는 것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또 지역 경제를 해성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예. 네. 우리가 공기업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장은 어떨까 좀 궁금해요. 쉴 수 있는 휴양시설 있죠? 즐길 수 있는 오락시설 있죠? 예.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가족 단위, 아이들을 대동한 가족들이 많이 현재 방문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 소위 고객들이 필요로 한 것을 갖춘 컨텐츠를 갖춘 예. 애들을 위한 키즈 프로그램, 어린이 집같이 운영을 해보자. 예. 그다음에 어른들 모시고 오면 어른들도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보자. 예. 저희들 지향점이 그쪽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강하고 특히 우리 요새는 펫도 하나의 가족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가 반려견. 반려견을 데리고 오면은 오. 반려견들이 할 수 있는 펫 보딩도 있고 펫 레스토랑도 있고 예. 우리가 훈련시킬 수 있고 그래 펫 클럽을 따로 개장해가지고 같이 해요. 그래서 예. 앞으로 그건 더 크게 발전시킬 겁니다. 찾는 관광객, 입장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호텔 이용객, 뭐 리조트, 스키장 다 포함해서 코로나 이전으로 좀 돌아갔나요? 아니면 여전히 좀 어려운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거의 뭐 한 90% 이상은 다 회복이 됐는데 아, 코로나 이전으로 이제 회복이 그런데 됐군요. 제가 예. 보니까 카지노 손님은 조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리조트 부분은 거의 뭐 회복하고 또 일부 리조트에는 실제로 2019년보다 숫자가 더 많은 경우도 예. 있습니다. 예. 보니까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뭔가요? 그 우리 문화관광부하고 관광공사에서 하는데 앞으로의 예. 모든 관광이 휴양, 웰니스 또는 힐링으로 예. 가고 있잖아요. 그런 곳으로 가장 좋은 곳이다. 그렇게 선정을 해주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은 재택근무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 근데 재택근무하는데 꼭 집에서만 할 필요 없죠. 우리 이제 휴양지 와서 쉬면서 가족들 쉬면서 일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워케이션 케어, 예. 워크스테이션과 버케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합쳐서, 합쳐가지고 예, 예. 일하면서 예, 휴식도 워케이션 취하고. 예. 실제로 앞으로 그래 될 겁니다. 국내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유치를 좀 하시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개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이번 스키장을 지금 한참 운영 중인데 겨울이라 원래는 강원도, 네. 동남아에서 상당히 많이 왔어요. 눈이 없는 예, 나라의 물론 사람들이. 문의는 몽고 중앙아시아에서도 오지만은 아. 동남아에서 많이 오고 하는데 그런 분야의 그 사람들을 예. 조금 많이 유치해야 되겠다. 국내 우리 스키장도 하도 많이 있어가지고 좀 주년들 보면 하향 추세입니다. 숫자가. 예.
왜냐하면 스키장 숫자도 많아지고 네. 또 출산율도 낮아지면서 젊은 사람, 즐기는 사람 숫자도 좀 줄어들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거는 돌파하려고 하면은 해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되겠다. 예. 이걸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중점을 두고 갈 겁니다. 예. 이 슬롯머신을 지금 우리나라가 대부분 어떻게 하나요? 수입해 오나요? 아니면 예, 우리 자체 제작하나요? 슬롯머신은 이제까지는 마저 전량을 수입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그 수입 대체적으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200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 우리 자체 내에 한 200여 대 이상을 배치하고 운영했고 이거 잘 만들어 놨으면 그냥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그래서 나라에? 다른 나라야.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어떤 기술도 많이 발전됐고 내용도 괜찮아가지고 예. 해외 특히 동남아 쪽에 우리가 많이 공을 들였는데 이번에 가지고 30대 팔았습니다. 그냥 판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수출 업체가 된 거예요. 그 태백에다 제조 공장을 만들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태백 쪽에 고용도 창출될 거고 예. 또 중소기업의 어떤 기술을 좀 올려가지고 중소기업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고 예. 그 얻는 것은 우리 외화 획득이죠. 이제 30대는 이제 출발이고 제 생각 금년 내에 한 150대 정도를 예. 제가 팔아보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큰 방향입니다. 슬롯머신 시장이 해외에서는 굉장히 크게 활성화가 되어 있나 봐요. 아 예, 우리나라만이 이제 그 소위 카지노를 사형 산업을 해가지고 네. 규제로 이렇게 가고 있지만 예. 이번에 가는 필리핀에요. 카지노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강원랜드가 유일하게 되게 큰 카지노 아닙니까? 그들도 우리- 이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예, 자꾸 우리나라 그 규모보다 훨씬 큰 카지노들이 무척 많습니다. 예. 필리핀에.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걸 뭘로 보냐면 관광 산업으로 봐요. 그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거죠. 예. 관광 그 요인이 되니까 상당히 그렇고 또 필리핀뿐만 아닙니다. 지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이 동남아가 전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카지노가 주 산업을 생각할 것 없이 복합 리조트에 예. 카지노도 딸려 있다. 뭐 이렇게 보고 관광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으셔서 복합 리조트로 예. 다 어디다 써요? 카지노의 우리가 수입에 매출의 거의 반은 국가로 들어갑니다. 우선 국가 세금으로 들어가고 예. 또 매출의 13%는 지역 폐광기금이라고 지역의 자치단체로 줘가지고 폐광지역을 살린 데 쓰고 예. 또 10% 카지노 매출 10%는 관광공사에 들어가지고 관광산업 정책에 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내고 그래 나머지 한 반 조금 더 넣는 이 돈을 가지고 일자리 만들어내죠. 일자리를 만들어 이 사람들의 일자리는 누가 합니까? 주로 지역 사람이 50% 이상입니다. 우리가 저희 총 직원이 3,500명인데 예. 그중에 50%가 폐광 4개 지역이고 강원도 전체 따지면 한 63% 돼요. 강원도 도민들에게는 최대 일자리를 최대 제공하고 일자리죠. 계시는군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게 3,500명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2,000명의 협력사가 있어요. 협력사는 처음 출발할 때 한 90% 이상이 폐광 지역 사람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설립의 취지대로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예. 그다음에 경제를 해성시킨 거 뭐냐면 손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으로 맞아요. 가가지고 넘쳐나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 카지노도 오락으로 이제 잠깐 즐기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일부는 어찌됐든 이게 중독이 돼서 사실 문제잖아요. 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수치상으로 보면은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이사장님? 유병률 같은 것을 조사도 하고 발표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형 산업은 1차적으로는 최후의 보루는 본인이 어떻게 할 건가. 자제력. 그게 중요하죠. 네. 절제력이. 오락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로 이제 우리가 유도도 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희들도 실제로 10-10-4라고 정책이 예. 뭐 우리가 1년에 10일 이상 출입 못하게 하고 또 10은 자기 소득의 10% 이상을 쓰지 않도록 하는 거. 게임을 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예. 근데 시간이 하루에 4시간 이상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텐템포란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뭐 예방도 중요하지만은 또 이미 기존에 중독자가 된 사람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도 네. 또 있다면서요. 예, 사실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런 치유 프로그램을 그 카지노가 하고 예. 있는 데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근데 우리는 이제 조금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이니까. 예, 공기업이니까
치유하는 것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치유 농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치유를 한다든가, 그다음 우리 베이커리 공장을 빵 예. 공장을 해가지고 그 취업하면서 일로 해가지고 좀 자활을 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적이고 특히 클락이라고 그 강원랜드 중복 관리센터 예. 간 게 있어요. 클락이라고 이 클락에서 상담원이 있는데 전문 상담원 중에 일부는 자기가 그런 경험했던 중독자들을 그 예. 상담으로 쓰고 있기도 해요. 예.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카지노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과몰입하게 되면 중독이 돼서 굉장히 인생 자체를 예. 이제 황폐화시켜서 아주 위험합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좀 잘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 밖에도 좀 다양한 또 사회공헌 활동이나 지역 활동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없으시면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아, 예, 우리 뭐 사회 활동 많이 해요. 예. 뭐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넥스트 유니콘 사업이라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강원 지역에 와 이주해가지고 기업을 할 경우에 도와주는 프로그램, 물론 예. 중앙의 행정기관하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데 요새는 이제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연탄봉사 지난번에 올겨울에 했습니다. 한 8억 원 정도로 아, 하고. 요즘 연탄 기부 잘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연탄 그래 떼는 안내해가지고 가구도. 급하게 이제 그런 어떤 얘기를 듣고 산잡하고 우리 협의해가지고 같이 하고 산잡부 차원하고 저하고 했는 사진도 나왔어요. 제가 그날 몇가 끌고 좀 예. 지고 막 했는데 네. 아이고 끝나고 난 뒤에 좀 후유증이 뒤에 나타나더라고요. 고생하셨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부 사업은 공기업으로서 많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또 예. 하나 제가 들었던 게 강원 지역이 사실 미시계 지역이잖아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예. 관련해서 강원도 특산물 활용해서 뭐 밀키트도 개발하신다고. 아, 예, 저는 우리 들었거든요. 밀키트가 사실은 처음에 코로나가 있으니까 거기 조리한 사람들이 좀 쉬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예. 활용해보자는 측면에서 했는데 지금은 하나의 블루오션이 됐어요. 강원도에 난 특산물 뭐 곤드레 같은 거 이 나물부터 활용해가지고 만드는데 소위 호텔에 주방장들하고 셰프들이 만들어 놓으니까 아주 맛이 좋아요. 그 자체적으로 이제 팔다가 그런 밀키트의 전문 그 유통업체가 있어요. 네네. 예.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들 같이 하면서 하는데 거기에 뭐 수입도 수입이지만 홍보가 많이 돼요. 여기 있어 강원랜드에서 이런 것도 만들어내는구나. 그래서 매출이 상당히 올렸어요. 작년에 21억을 올렸는데 아이고야. 그게 예.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될 게 아닌가. 마지막으로 앞으로 강원랜드를 어떤 기업으로 공기업으로 만드실지 예, 뭐 각오 아까 한마디 이제까지 잠깐 말씀을 쭉 했지만은 네. 국민들이 좀 쉬고 싶다. 바다에도 가지만 바다 말고 숲속에 와가지고 쉬는 것도 좋아요. 뭐 순봉을 한번 해보겠다. 예. 그 다음에 장기 숙박하면서 내가 쉬면서 일도 해보겠다 싶으면은 우리 강원랜드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곳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예. 예, 우리 32년 되면은 제천에서 삼척까지 이렇게 고속도로가 뚫려요. 예. 그러면 지금 동해안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넘쳐나는데 바다에 왔던 손님들이 와가지고 쉬고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장소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예. 우리 국민들 많이 찾아주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꼭 기억하겠습니다. 예. 자,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요. 강원랜드는 인근의 폐광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설립된 곳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지역 발전에 힘을 쓰면서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힘을 써왔죠. 자, 앞으로도 강원랜드가 지역사회 상생에 많은 힘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정부가 올해부터 육아와 관련된 복지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부모급여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부모급여는 만 0세의 영유아 가정에 매월 30만 원씩 지급했던 기존의 영아수당이 확대 개편된 겁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부모급여는 2023년을 기준으로 아이가 만 0세라면 매월 70만 원을, 만 1세라면 매월 35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출산할 때 받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과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가정에서 양육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매월 51만 4천 원이 지급되는 보육료 바우처와 부모급여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에 만 0세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차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보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매월 18만 6천 원의 차액이 복지계좌로 지급됩니다.
만 1세의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보다 부모 급여의 금액이 적기 때문에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부모 급여는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영아수당을 받고 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겠는데요. 만약 정부24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을 통해서 출생신고를 한다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신청할 때 등록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신다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이 되고요.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신다면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가 있으니까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 전화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플러스였습니다. 단순한 비행체를 넘어 물류 배송, 환경 관리 등 놀라운 기술 발전을 보여준 드론 산업. 하지만 경량 항공기 시장의 규모는 미흡한 수준인데요. 국내 경량 항공 기술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서기만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근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 서울 상공까지 침범해 모두가 깜짝 놀랄 일이 있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경량 항공기술 개발이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벤처기업협회장이자 베셀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서기만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 갖고 나오신 게 뭔가요? 이 화면에. 예, 요거는 저희가 항공산업을 시작하고 예. 처음으로 국토부 과제를 받아서 인증을 받고 양산에서 좀 판매를 하고 있는 경량항공기 오. KLA-100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무인항공기 또 경량항공기 기술이 어느 정도 와 있는 건가? 실제로는 숫자로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 보안, 교육, 훈련 이런 걸 다 복합적으로 놓고 예. 봤을 때 우리나라 무인기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 기준으로 보면 수준이 한 70% 중반대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70% 정도 수준에 와 있군요. 예, 예. 예,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그 소형 타입이 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예, 2019년에 한 3,305대에서 2020년에는 한 6,600대 정도. 그다음에 2021년에는 16,151대로 3년 만에 한 5배의 양적 성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 예, 주로 쓰이는 게 해저닝 멀티콥터가 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예. 7km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98%가 비사업 용도, 그러니까 개인 취미용이 주로 많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중대형급 무인기에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그러니까 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 그런 타입의 무인기들이 수요가 많이 늘고 있어서 네. 예. 저희는 3년 전부터 해수부 쪽에서 요구하는 그 150kg급의 무인기를 과제를 받아서 이제 올해 개발 완료를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비행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어서 요게 끝나면 내년에 양산 모델로 체인지해서 정부에 납품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해수부와 함께 협업하고 있는 그 무인항공기 사업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해양 정찰 그리고 인명 구조, 그다음에 어업 생태계 관리, 그다음에 어선 관리 이런 쪽에 주로 쓰이는 용도고요. 헬기로 해서 감시하던 부분들이 네. 이 무인기를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시간적인 부분들과 세비적인 부분들로 관리 체계를 만들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그렇죠. 큰 장점을 예.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를 다 관찰하고 뭐 여러 가지 조사 활동을 벌이고 또 이제 인명 구조 활동도 벌이려면 그 넓은 바다에 매번 헬리콥터가 날아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예. 사업들이 있군요. 예. 지금 세계 각국 미국이나 이스라엘, 중국, 뭐 우리나라 다 이제 사실은 이 무인기 시장 선점을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노력들을 하고 네.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도 우리는 뭐 조금 이렇게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나요? 예, 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진국의 한 70% 중반대 정도 수준이라고 그래도 가능성이 보면 있네요. 될것 같습니다. 70% 정도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네. 그 정부에서 기반 시설을 좀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진행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머지않은 길에 세계 수준의 무인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미국은 뭐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고고도 드론에서 뭐 초소형 드론까지 기술을 리드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도 이제 예. 빨리 좀 투자를 좀 막 과감하게 해서 여러 가지 좀 맞습니다. 발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원래 이 회장님은 이쪽이 전공이 아니시잖아요. 저희 무인기 개발이. 원래 다른 사업 하시지 않았나요? 예, 저는 사실은 그 LED나 예. FPD 쪽에 그 양산 장비를 만들어서 예. 국내 대기업에 판매를 했던 일을 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개발에 대한 자신감도 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매출이 좀 올라가고 예. 조금 이제 기업이 안정화되는 시점에 저희 쪽에서는 뭔가 새로운 사업 미래 사업거리를 좀 찾으려고 좀 노력을 하다가 좀 국내 이 민간 항공 기업이 어떻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항공 분야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거를 기존에 했던 이력만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 도전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또 기존에 했던 쪽하고는 전혀 다른 분야다 보니까 네. 아 이게 참 쉬운 부분은 아니구나. 또 국내에 예. 어떤 비행기를 많이 만들었던 예. 그런 엔지니어들이 또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인력 문제, 그 다음에 또 기반 시설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국내에 민간 항공 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예. 누군가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나라도 꼭 제대로 된 기업을 하나 만들어 보자라는 결심으로 예. 10년 전부터 제가 항공산업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기술을 개발을 하고 수출을 하고 또 경쟁력을 높이려면 아무래도 이게 국내에서 좀 만들어지고 국내에서 개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규모가 굉장히 작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도움을 받기가 좀 힘드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이제 주로 지금까지 기술 개발을 위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의 그 항공 관련된 그런 어떤 기술 개발 과제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주로 해서 지금까지 개발을 지금 해왔고요. 참 스타트가 제가 이 KL100을 9년 전에 이제 처음 과제를 받아서 개발을 5년 만에 이제 개발을 완료하고 왕산 모델을 만들어서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성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열심히 하는 민간 기업이 있구나라고 해서 그 다음에 해수부에 이제 저희 무인 항공기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한테 이제 기회가 또 주어지고 요즘 핫한 UAM 사업도 1인승입니다만 지금 기체 제작해서 항공우주 연구소에 저희가 납품한 상태고요. 예. 2월부터 이제 비행 테스트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 UAM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하늘을 나는 택시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예, 예. 예, 이게 정말 미래의 먼 현실의 얘기인지 아니면 정말 근 5년 내에 10년 내에 도래하는 현실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뭐 UAM 팀코리아 협의체하고 국토교통부가 주관해서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그랜드 챌린저 실증 사업이라고 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2025년 국내 UAM을 상용화를 목표로 25년. 산학연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최근에 국토교통부도 이제 이쪽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빌리티 자동 추구하고 정책과를 만들어 가지고 UAM의 속도를 지금 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이게 그러면 2025년이 되면은 우리가 하늘을 나는 UAM을 이렇게 고개를 들면 볼 수 있는 거군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항로를 만드는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 명확한 인증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그 인증 기준을 지금 만드는 부분들을 되게 그 고심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통 체계를 만들고 그 교통 체계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기체가 운행을 하면서 이제 상용화를 할 수 있어지는데 아직 그 부분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아직 확실하게 만들어지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UAM이 무인 항공기들이 막 항로도 정해져 다니다가 충돌이라도 일어나면 큰일이니까 그런 것부터 다 준비가 다 그렇죠. 돼야 되는군요. 보통 이제 경비행기 구간이 3,000에서 4,000피트 구간을 이제 경비행기 구간이라고 하는데
길들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을 만들어 놓고 그걸 또 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런 기술을 하나둘씩 다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 뭐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서울에 뭐 상공위를 경비행기가 날아다닐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규제적인 어떤 부분도 다 개선이 돼야지만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체를 개발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년에 만들어서 비행 테스트는 할 수 있지만 상용화되는 데까지는 아직 좀 더 시간이 좀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기업도 하지만은 이 분야는 앞서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운행 체계라든지 활주로와 같은 기반 시설도 다 예. 필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수직 이착륙하는 비행기 같은 경우는 활주로는 필요 없겠지만 그거는 필요 없죠. 예, 지금 지금 버티포터라고 해서 예. 이착륙하는 그 헬기 부무에 스테이지가 있는 것처럼 예. 그 비행기도 이제 스테이지를 만들어서 아, 그 똑같겠군요. 부분에 이착륙할 수 있게끔 해주는 예. 거죠. 뭐 향후에는 이제 아파트 단지에 아마 2030년 정도 되면 아파트 단지 옥상이나 근처에 버티포터를 만들어서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시설들도 아마 구축을 하게 될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는 민간 기업에게만 맡겨놓을 수는 없어요. 정부도 이제 국토교통부도 엄청나게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정부 지원이 절실한 부분은 어디예요? 인력인가요? 아니면 비행기를 5인승 유행 비행기를 이제 그 올해 하반기부터 개발 착수에 들어갑니다. 예. 이제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기반 시설을 먼저 구축을 좀 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늘 길을 통로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기획을 해서 준비가 돼 있지만 이 비행기를 개발하기 위한 기반 시설이 사실 대한민국이 너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예. 수도권에 사실은 그런 비행 테스트를 하고 제조를 할 수 있는 그런 클러스터가 하나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산업단지 많이, 같은 거. 예. 그다음에 또 이 정책 개발이라든지 규제 개선, 기반 시설 확충 이런 것들을 좀 정부 쪽에서 공격적으로 좀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조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사실이 현실입니다. 좀. 예. 관련해서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상에서는 이제 전기차가 다니고 있잖아요. 하늘에는 이제 전기 비행기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이 엔진을 이용해서 하던 비행기를 앞에 엔진 부분을 제거하고 배터리하고 모터를 이용해서 전기 비행기로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 비행 테스트 결과치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들을 더 보완을 해서 개발을 또 해야 됩니다. 예. 네, 그 부분들이 이제 올해 내년에 이제 스타트해서 개발을 하고 아시겠지만 전기 비행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없고 또 이 소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향후에는 이 전기 비행기에 대한 이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걸로 저희들 예상하고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자, 마지막으로 국내 우리 항공 기술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더 이렇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최근에는 그 시진핑 주석이 본인의 최대 가업을 이제 중국의 하늘을 경비행기로 연결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이제 계속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현재 그 경비행기 공항을 한 300개 정도 완공을 했고 내년 말까지 700개를 목표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강수성 염성 공장에다가 한 토지 10,000평에 공장 3,000평을 10년 무상 임대로 저희한테 조건을 걸어와서 저희가 거기에 2년 전에 양산고장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현지에서 생산 인증을 또 받아야만 생산을 할 수 있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생산 인증을 좀 받고 올해 중에 양산 라인을 준비해서 양산할 계획을 좀 살리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항공산업이 좀 발전을 하려면 이런 기반 시설을 좀 많이 만들어줘야 그 만들어진 기반 시설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도전을 하게 될 거고 그 기반 시설 위에 도전을 해야 또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품 산업인데 지금은 저희가 처음에 비행기를 개발하면서 대부분 부품을 수입을 해서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녹아나는 게 너무 없어서 저희가 한 4, 5년 전부터는 자체 쓰기 위한 부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 혼자 하기에는 사실 너무 광범위해서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 벤처기업 네트워크들을 이용해서 좀 이 항공산업 부품을
개발할 수 있는 네트워크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활성화가 된다면 부품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인증 절차를 좀 거쳐야만 부품을 판매를 할 수가 있어집니다. 예. 비행기는. 그 인증 절차를 거치려면 좀 복잡하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정부가 그런 부분들은 뒷받침을 좀 해준다면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부에서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기반시설 구축하는 부분들하고 그런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 네.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면 저희 기업들이 좀 더 활발하게 공격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기초 비용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과 제도 개선 또 기반 시설과 같은 인프라가 풍부해야지만 항공산업의 개발이 순조로울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 규제나 정책 개발이 꼭 필요해 보이는데요. 대표님의 의견처럼 지금보다 예. 더 나은 환경이 마련되길 바라면서 오늘 토요포커스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